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타뉴스 북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직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책,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인류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할게요. 이 책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대서사시죠. 사피엔스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판매된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한국에서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자,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앉아서 인류의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먼저 유발 하라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하라리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세 역사와 군사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같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전통적인 역사학자라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며 인류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러에 가깝습니다. 사피엔스는 2011년에 히브리어로 처음 출간되었고 2014년 영어판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이후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같은 후속작으로도 명성을 이어갔죠. 하라리의 글은 명쾌하고 때로는 유머러스하며 날카로운 질문으로 독자를 사로잡아요.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 즉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이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책이에요. 하라리는 인류 역사를 네 가지 큰 혁명, 정의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그리고 과학혁명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혁명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사고방식, 사회구조, 그리고 생존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이 네 가지 혁명에 더해 책의 철학적 메시지와 현대적 함까지 깊이 파헤쳐볼게요. 첫 번째로 약 7만 년 전의 인지혁명입니다. 이 시기는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유인원들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순간이에요. 하라리는 인지혁명의 핵심을 복잡한 언어와 공유된 신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 같은 다른 인류종과 비슷한 신체적 조건을 가졌지만 언어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신, 국가, 법 같은 개념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개념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수천, 수만 명이 협력할 수 있었어요. 하라리는 이걸 허구적 현실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현대의 돈을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짜리 지폐는 종이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죠. 이런 공유된 믿음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대규모 집단을 조직하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반면 네안데르탈인은 소규모 집단으로만 협력했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서 밀려났죠. 하라리는 이 점을 강조하며 인류의 성공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상상력과 협력 능력에 있다고 말해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당연히 여기는 회사, 국가, 심지어 인권 같은 개념들이 사실은 모두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 새삼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약 12,000년 전의 농업혁명입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수렵채집 생활을 버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엔 이게 엄청난 진보라고 생각되죠. 안정적인 식량 공급, 정착된 마을, 문명의 시작. 하지만 하라리는 여기서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정말 이루었을까 아니면 역사상 가장 큰 사기였을까? 하라리는 농업혁명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수렵채집인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루 4에서 6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거나 휴식하며 보냈죠. 반면 농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단일 작목에 의존하게 됐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어요. 예를 들어 밀 농사를 짓기 위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해야 했죠. 게다가 농업은 인구 밀도를 높여 전염병을 퍼뜨리기 쉽게 만들고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도 심화시켰어요. 하라리는 흥미로운 예를 들어요. 밀 같은 작물이 오히려 인간을 길들였다고요. 우리는 밀을 재배하며 자유를 잃고 밀의 생존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관점은 정말 신선했어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인류를 더 힘들게 만든 덫일 수도 있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세 번째는 인류의 통합입니다. 하라리는 농업혁명 이후 인류가 점차 더 큰 집단으로 통합되어 갔다고 설명해요.
초기의 소규모 부족에서 제국, 종교, 글로벌 경제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이 통합의 핵심도 역시 공유된 신화예요.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은 다양한 민족을 하나의 법과 문화로 묶었고, 기독교나 불교 같은 보편적 종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같은 리듬으로 연결했죠. 현대에는 돈, 자본주의, 민주주의 같은 개념이 인류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하라리는 돈을 특히 흥미롭게 분석합니다. 그는 돈을 가장 성공적인 공유 신화라고 부르며,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원화로 커피를 사든 미국의 달러로 전자제품을 사든 우리는 모두 돈이라는 시스템을 신뢰하죠. 하지만 이 통합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문화적 다양성의 상실 같은 문제들이 동반됐죠. 하라리는 이런 통합이 인류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갈등과 희생을 낳았다고 지적해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강렬했어요. 인류가 통합되는 과정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을까? 아니면 어떤 집단을 희생하기로 했을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약 500년 전에 시작된 과학혁명입니다. 하라리는 과학혁명의 본질을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라고 정의해요. 중세시대까지 사람들은 종교나 전통으로 세상을 설명하려 했지만 과학혁명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알아내자라는 태도를 가져왔어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뉴턴의 만유인력경, 다윈의 진화론 같은 발견으로 이어졌죠. 과학혁명은 인류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꿨어요. 산업혁명으로 풍생력이 폭발했고,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우주 탐사까지 가능해졌죠. 하지만 하라리는 여기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줘요. 과학은 중립적인 도구일 뿐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 과학은 항생제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핵무기와 환경 파괴를 가져왔죠. 그는 특히 자본주의와 과학의 결합이 현대 세계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불평등과 착취가 심화된 점도 지적해요. 이 부분에서 하라리의 질문이 정말 강렬해요. 과학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AI, 유전자 편집 같은 기술을 마주한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라리는 현대와 미래를 다루며 기술혁명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AI, 생명공학,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죠. 하라리는 인류가 단순한 호모사피엔스를 넘어 호모 데우스, 즉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는 인간의 유전자를 수정해 질병을 없애거나 심지어 지능이나 외모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AI는 이미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죠. 하지만 하라리는 낙관만 하지 않아요. 그는 이런 기술이 소수의 선에 집중되면 사회적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들은 유전자 편집을 통해 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면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라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가 기술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 부분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과연 모두를 위한 미래를 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계층 분리를 낳을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사피엔스는 단순히 역사를 정리한 책이 아니에요. 하라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믿는 가치와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어 그는 행복이 난 무엇인지,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물어요. 수렵 채집이는 현대인보다 덜 바빴고 스트레스도 적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하라리는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죠.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하라리의 동물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는 농업혁명 이후 가축들이 겪은 고통을 자세히 다루며 인간의 번영이 다른 종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비판해요. 예를 들어 현대 공장식 축산업은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동물들에게는 끔찍한 환경이죠. 이런 관점은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돌아보게 해요. 사피엔스는 역사, 과학, 철학, 심지어 윤리까지 넘나드는 책이에요. 하라리의 문체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친근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돈, 국가,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은 허구라는 점, 그리고 그 허구가 인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점이 놀랍죠. 동시에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라리가 던진 질문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진보라는 게 무엇인가?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책을 덮고 난 뒤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러분도 사피엔스를 읽어보신다면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영감을 주는 작품이에요. 아직 안 읽으셨다면 꼭 한번 손에 들어보세요. 역사, 과학,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어떤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갈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